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네, 아주 사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항상 속으로 이렇게 되새기려고 많이 애쓰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부른다. 이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 습이 있잖아요. 뭐 먹는 거, 보는 거, 자는 거, 앉는 자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습관인데요. 잘못된 것을 고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3살 버릇이 8등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 거는 아닌데, 사실은 이런 글들을 통해서 자신의 식습관이라든가 그 어떤 사고의 습관,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부른다. 심장 수술을 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가슴이 묵직하게 아픕니다. 동맥경화증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는 P씨는 이제 막 쉰이 된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다. 아직 이 현대가 50대가 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젊어요. 젊은 시절이죠. 그렇죠? 한창 때죠. 죄송합니다. 지금 찌개를 끓이고 있어서요. 젊어서부터 고기를 좋아했고 하루라도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밥을 제대로 먹은 것 같지 않았다는 P씨는 그래서 또래보다 일찍 성인병을 앓았고 심하게 앓았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풀을 가까이 하면 병원 갈 일이 없고 그리고 탐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요. 제가 약간 좀 그런 탐욕이 별 좀 없어요. 시쳇말로 정말 좀 바보같이 욕심이 좀 없어요. 지금 이제 반년을 살았는데 정말 저는 정말 욕심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보실 때 정말 안쓰럽고 답답하고 제가 어떻게 살지 아마 엄청나게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학구열도 없었고 초등학교 때 정말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현재 제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는 뼈만 앙상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같이 뼈만 앙상이, 눈만 엄청 컸는데 초등학교 때 6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그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아서 엄청 살이 쪘어요. 근데 그 살이 찐 이유가 우리 친정엄마가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냉면이 왜 영양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서 하는 육수는 육수가 아니었고 비빔냉면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엄청 비빔 냉면을 정말 무지하게 먹었죠. 무지하게. 그래가지고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살만 비대하게 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면발 좋아하는 게 그때 그 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발을 안 먹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정말 스파게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파스타류는 정말 다 좋아해요. 뭐든 다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좀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글부글 끓는 소리 나죠? 잠시만 계세요. 제가 불을 조금 줄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외출을 하는 관계로 혹시 몰라서 미리 저녁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김치찌개를 안 먹었었어요. 왜냐면 젊은 시절에 친정에서 엄청 먹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김치찌개를 정말 원 없이 먹었기 때문에 이 김치찌개에 대한 그게 없어요, 환상이. 그래서 안 끓이다가 최근에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부대를 갔다가 휴가차 왔는데 뭐가 먹고 싶냐 했더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삼겹살을 사놓고 뭐 로스도 해주고 뭐 김치볶음밥도 해주고, 그리고 남은 그 고기로 이제 김치찌개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먹어서 그런지 저는 김치랑 두부를 좋아하거든요. 콩나물 같은 걸 좋아하는데 군침이 도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김치랑 두부를 많이 먹고, 나머지 식구들은 고기도 먹고 두부도 먹고 김치도 먹고, 네, 그래서 딱 좋더라고요. 굉장히 민주적이더라고요, 두부찌개가, 김치찌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도 좋고 뜸도 좋지만 그래도 먹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고기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아요.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침뜸에도 한계가 있답니다. 이거는 김남수 어르신의 말씀이시겠죠? 피씨는 무언가 말을 덧붙이려다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보나마나 타고난 식성을 어찌하느냐는 것이리라. 우리 몸의 병은 우리 습관의 결과이다. 모든 게 그렇죠.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특히 어린 시절에 물 마시는 거를 완전히 무슨 독을 마시는 것처럼 굉장히 금기시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토피가 굉장히 어렸을 때 심했었는데, 그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엔 병을 부른다는 걸 이제 나이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때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우유가 찬 성분이잖아요. 근데 냉장고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막 여름에 학교 갔다 딱 돌아오면 덥다고 막 벌컥벌컥 마셨던, 그리고 머리가 띵 하고 아팠던 그런 아주 불쾌한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과거의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은 물론 이제 제가 사주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마시는 건 제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또 학교 다닐 때도 급식에 우유는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이렇게 안 마신다, 우리는 두유를 마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병은 우리 습관의 결과이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다는데, 맞는 말이죠. 그죠?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 저혈압도 마찬가지고요.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 뭐 동맥경화 다 그렇죠. 그거 참 딱 맞는 표현이다. 생활습관병. 이 나라 모든 땅과 물이 오염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에 비해 코병을 앓는 일이 거의 없고,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일이 훨씬 적다. 왜냐하면 저는 또 신림동에 살았어요. 그 유명한 신림동.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대를 주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2동, 13동? 그러니까 신림동이 굉장히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돗물이 독했겠어요. 그거를 이제 정화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엄청 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그걸 버티질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씩씩한 아이였다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지금의 제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굉장히 내성적이고, 정말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6학년 때는 초임 담임 선생님을 너무나 잘 만나서 제 속에 있는 그런 끼, 재능, 에너지들을 발산하는 계기가 됐고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했었어요. 길을 못 폈어요. 그리고 되게 좋게 표현하면 내성적이고 침착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습기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이럴 텐데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남자애들이 저를 갖고 놀았어요. 막 아이스케이크 굉장히 제가 그거에 대한 그 반응도 보통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무서운 여자애들은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보복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보복을 못했어요. 울거나 아무튼 정말 그랬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도 엄청 진하게 앓았고요. 뭐 비염은 항상 달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머리에 그 딱지가 막 지고 피나고 노란 딱지 지고 계속 긁으니까 진물 나고, 아우 지금 생각하면 저 정말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생애로 태어난다면 모를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어촌 같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병은 근육통과 같은 근육계 질환, 논에서는 허리를 숙이고 일하고 밭에서는 쪼그리고 앉아 일하다 보면 제 아무리 튼튼한 관절과 근육이라도 고장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시 사람들은 각종 신경성 질환과 문명성 질환에 시달린다. 근데 10여 년 사이 호흡기의 질환이 부쩍 늘었고 어린아이와 청소년 치고 만성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코병을 앓지 않는 아이가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 됐다고 하네요. 음식을 기름지게 먹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은 까닭에 비만,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같은 병이 흔합니다. 피씨의 경우도 그랬죠. 육식을 좋아하는 피씨는 몸집이 크고 살이 많은 데다가 운동은 죽어라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피씨가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 계기가 바로 동맥경화의 발병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은 안 먹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외출하는 날은 무조건 걸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일부러 한두 시간을 미리 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지구청역에 가까운데 수지구청역은 너무 짧으니까 다음 역인 동천역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워낙 그 걷기에 노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걷는 것도 사실은 피로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처음에 할 때는. 초창기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좀 허우대는 멀쩡한데 굉장히 그런 그 외부 어디 서울에 갔다 오거나 뭘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뭘 타면 그냥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쇠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서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히 직장일 하고 집안일 하는 여성들, 슈퍼우먼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존경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자기를 끼워 맞추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열성적으로 사는 분들이요 대부분 병을 다 앓고 있어요. 네, 중병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왜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 슈퍼우먼이 되세요? 누구를 위해서 슈퍼우먼이 되셔야 합니까? 가장 중심에 서야 될 거는 자기 자신이 아닌가요?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슈퍼우먼이 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뭘 얻으셨어요? 평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려놨는데요. 자신의 깜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하고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기질, 체질, 환경 모든 게 다 다른데 비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감만 느끼는 거죠. 열등감만 느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인데요. 정말 슈퍼맨 되지 마세요. 슈퍼맨 되지 마세요. 그럼 힘들면 힘들다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쉼을 주세요. 그리고 쉬는 날에 절대로 TV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TV 끄시고 명상, 차라리 그 시간에 명상을 하시거나 걷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뭔가 좀 활동적인,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를 좀 여러분에게 선물하시는 게 어떠세요? 왜 요즘 무슨 뭐 함수원 사건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거요. 시청자들이 만들어낸 결과값 아닌가요? 그걸 시청을 하니까 그런 거를 생산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올바른 소비자가 돼야 해요. 그리고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독일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 쪽은 다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를 옮길 때 비행기를 탈 일이 없어요. 거의. 기차나 도보나 자전거나 이런 대중교통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동수단이. 그런 독일 청소년들이 자기가 비행기를 탐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어떤 그런 의무감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기 전에 많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라는 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유기농 매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너무 과대포장을 많이 해요. 주스 같은 거, 물론 제가 웬만해선 주스를 잘 안 마시는데요. 사과를 매일 먹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과 주스를 샀어요. 근데 왜냐면 사과가 신선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생역 거라도 제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고 사과 주스를 대체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선물용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박스를 무조건 박스화하지 마시고 이 생산하시는 분들도 이런 휴대할 수 있게,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10,000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땐 너무 과대포장을 많이 해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구를 살리는 운동을 하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과대포장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지인분의 그런 권유로 칩을 마시게 되는데 칩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별도로 또 사 먹게 되는데 박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쓸 수 있죠? 라고 되물었더니 그 날짜가 제조 연월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진짜 너무 자원이 아깝잖아요.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찾아야 되고 절대로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포장 선물을 너무 막 빛 좋은 개살구로 하지 마시고 좀 내실 있는 선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모든 게 의식이거든요. 그런 작은 의식들이 모여서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지구가 살면 우리도 살 수 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고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다시 쭉 읽어드리면, 그래서 PC가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하죠. 현대의학에서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중풍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맥경화란 간단히 말해 동맥의 노화 현상이거든요. 동맥경화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 양이 늘어나서 혈관벽에 침착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동맥경화는 동맥 어디에서나 생기는데 뇌동맥이 생기면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 관상동맥이 생기면 심근경색, 협심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신장이 심하게 생기면 신경화증으로 증상을 나타내고 하지동맥이 생기면 혈행이 저하되면서 하지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합니다. 세동맥이라는 것은 모세관 앞에 가는 동맥이 널리 생기면서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다시 다른 동맥의 경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합니다. PC는 심장 동맥에 동맥경화가 심했고 그 때문에 심근경색의 위험마저 높았대요. 심장의 관상동맥에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발생하는 협심증을 몇 차례 겪었고 동맥경화가 갈수록 심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으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심장의 통증이 극심해져서 운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목에 종이를 붙여놓은 것처럼 가볍게 숨이 막히더니 갈수록 심해집니다.
수술받기 얼마 전에는 뜨거운 부젓가락으로 심장을 휘젓는 것 같아서 이렇게 죽나 보다 했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수술을 했죠.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 병원에서는 혈관을 교체하는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요. 낡아서 탄력을 잃고 딱딱해진 혈관의 일부를 제거하고 종아리에 있는 튼튼하고 굵은 혈관을 떼어다 붙이는 수술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통증입니다. 수술이 성공했다고 해도 심장이 통증같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살펴본 결과 동맥경화로 혈관 교체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데 7할 이상이 가슴에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수술 전보다야 덜하지만 가슴 중앙에서 명치 부분까지 누르는 듯 묵직하게 아프고 등 한가운데가 심하게 뻐근하다고 하네요. P씨 역시 통증 때문에 나를 찾아왔고요. 도대체 왜 수술을 했는데도 아픈 게 가시질 않느냐고,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닌지 의사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그럴 때마다 의사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만 하고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선 나는 어깨와 목의 결림을 풀어주는 자리인 견해유혈과 등허리 통증과 옆구리 결림에 잘 듣는 지향, 심장의 이상으로 생긴 통증으로 심장에 기가 흘러드는 심유, 팔회혈 중에 혈의 회이면서 횡격막을 주관하는 격유, 등 쪽에서 견갑골 상단이면서 움푹하게 들어간 천료, 그렇게 혈을 잡아서 폐와 심은 오행론의 원리에 따라 상극관계인 화극금, 따라서 심장과 폐를 함께 다스리기 위해 폐와 심장을 한 번에 도와주는 고황혈을 택했고, 견갑골 중앙부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는 천종, 폐의 기운을 돕고 아울러 어깨 죽지 통증을 다스렸는데요. 천종의 부분에 병풍혈을 잡아서 풍사가 침입하는 것을 막았고 중풍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인 하나가 동맥경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 젖꼭지를 이온선의 중앙인 전중혈로 심장을 보했고요. 배꼽 아래에 있으면서 기해 바대인 기해혈과 관원혈에 침을 놓고 뜸을 떠 원기를 튼튼하게 했답니다. 아울러 다리의 삼리혈과 팔 오금 바깥쪽의 곡지혈을 잡아서 온몸의 균형을 잡았대요. 치료를 마치자 P씨는 가슴과 등이 답답하고 아프던 것이 싹 사라져 없어졌다고 아주 좋아했고요. 나는 P씨에게 집에서 매일 뜸뜨라고 이야기했대요. 지금은 통증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또 아플 거예요. 오래된 병은 그만큼 오래 고쳐야 나으니까요. 제가 일러드린 자리에 매일 뜸을 뜨면 가슴이랑 등 아픈 곳도 없어지고 혈액 성분도 좋아져서 동맥경화나 협심증 같은 심장병 걸릴 일은 없을 겁니다. 건강한 피가 건강한 혈관을 만드니까요. P씨는 돈 안 들이고 끔찍한 통증과 수술에서 벗어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고 진료실을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자원활동을 하면서 많은 거를 목격을 했는데요. 의사분들도 오셔서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 침뜸사랑 봉사원, 그러니까 침뜸사랑 교육원에 의사들이 많이 옵니다. 한의사들도 많이 오고요. 근데 이제 창피하니까 그 신분을 노출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거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침구사도 부활시키고 그게 우리 온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성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